안녕하세요. 한국이 웃는 그날까지 스마일 코리아 TV는 계속됩니다. 자, 오늘은요, 피부에 헛돈 쓰지 마라. 한익병 우리 의사 선생님의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나온 지가 조금 됐긴 했는데, 우리 피부에다 말이죠.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쓸데없는 데다 돈을 쓰지 말라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분의 강의를 한 5, 6년 전에 벌써 들었습니다. 이 책 나오기 전에 말이죠.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더욱더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이분의 강의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의를 들었던 내용과 책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 화장품에다 돈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적절한 세안 시간은 딱 5분이면 된다. 비누칠, 크린징 뭐 여러 가지를 쓰면서 피부에다가 자극을 줄 필요가 없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헹군물은 찬물로 씻어야 모공을 죽여드린다. 뭐 이렇게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찬물에 헹궈서 탱글탱글해지는 것은 국수, 면발, 즉 탄수화물이지 사람 피부처럼 단백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얼굴 막 각질 제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정말 위험한 짓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떼수건으로 차 닦아보셨어요? 차가요. 기스가 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거보다 더 예민한 얼굴을 각질 제거제 떼수건으로 민다고요? 그거만큼은 절대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외선 차단제예요. 가장 현명한 발명품이다.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야 된다. 이분이 이제 산을 타고 뭐 이러시는데 꼭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그 아주 깨끗한 피부를 유지를 할 수 있었다. 저는 사실은 자외선 차단제를 잘 안 발랐기 때문에 그런지 검버섯이 벌써 났더라고요. 자,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피부는 유전이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다. 내 피부가 거지 같다? 기미가 많다? 여드름이 많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지만 그 노력한 만큼에 비해서 피부는 나아지지 않는다. 즉, 엄마, 아버지가 좋으면 나도 좋아질 좋은 것이지, 이렇게 자기가 노력해서 좋아지는 경우는요, 정말 1% 정도 된대요. 연예인들 중에 피부 좋은 분들이죠. 그분들은 꾸준하게 엄청나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 피부가 좋아진 것이지, 웬만한 사람들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제 피부를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고가의 화장품을 쓰지 말라고 하냐면 피부는 흡수 기관이 아니라 방어 기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통 우리 장마철 같은데 막 흙탕물에 사람 막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피부가 그렇게 흡수하는 기능이 있다면은 그 오염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 흙탕물에 젖은 사람들은 거의 다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죠. 즉, 피부는 방어기관이지 흡수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강의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수영장에서 사람들이 수영할 때 그게 만약에 피부가 흡수를 한다면 1시간쯤 들어가 있으면 사람 얼굴이 엄청나게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팅팅 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가다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띵띵 불잖아요. 그럼 뿌은 거라는 거예요. 물속에다 넣어서 뿌은 거지 그게 흡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쓴다고 해도 흡수하지 않으니까 절대 비싼 화장품을 쓸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길 피부과 의사의 상식으로 봤을 때 화장품에 들어가는 돈은 품목당 최대 2만원, 3만원이면 충분하다. 그러니 영양크림 20만원, 30만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그 비싼 만큼 효과가 있는데 그 비싼 거의 가격 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30만원 쓰면 엄청나게 좋아야 되는데 사실 그때뿐이지 좀 지나면 또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죠. 즉 2~3만원이면 충분하다. 힘들게 노력해서 번 돈을 비싼 비누, 비싼
비싼 화장품에 쓸 필요가 없다. 그냥 좋은 거 웬만한 거 2, 3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기 만족을 위해 고가의 화장품을 쓴다면 굳이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장품에 큰 돈을 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자괴감이나 불안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저렴한 제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피부가 나빠질 일은 전혀 없다고 피부과 의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익병 이분 많이 텔레비도 나오고 유명하신 거 알잖아요. 이분이 직접 말하는 거니까 믿으세요. 절대 싼 거 바른다고 피부가 나빠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피부에 좋은 거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수면 10시에서요 11시에는 꼭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운동을 하러 갑니다. 식사 정확하게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 것. 이 3가지면 다 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침에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온 몸의 혈관들을 움직여주면서 피부에 탄력을 주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피부에 가장 나쁜 거는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드름도 생기는 거지 무슨 돼지고기를 먹어서 여드름 생긴다. 아이스크림 먹어서 여드름 생긴다.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자, 기름진 음식이 정말 여드름을 유발시킬까? 이게 굉장히 오류된 잘못된 상식이에요. 포도주를 마시면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맥주나 양주를 먹는 독일 사람보다 프랑스 사람의 심장률, 발병률이 낮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실은요. 진짜 나온 거예요. 논문을 쓴 사람이 프랑스 와인 협회의 후원을 받았다는 것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즉 와인을 먹으면 심장병에 좋대요. 이렇게 한 그 논문 때문에 그 와인이 엄청 팔렸는데 사실은 그 논문을 쓴 사람이 프랑스 와인협회의 후원을 받았다는 거죠.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돈과 연관된 거지 정말 사람들은 속는 거죠. 술은 다 똑같아요. 맥주든 양주든 똑같은 거지 와인만 좋다는 거 아닙니다. 피부에 대한 인과관계는 스트레스와 여드름의 관계이지 단 것을 많이 먹고 기름을 많이 먹고 이게 아니라고 이분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비타민은 정말 미백 효과가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얼굴에 발라도 흡수가 안 됩니다. 비타민 아무리 좋아도요 잠깐 조금 좋아질 뿐이에요. 저도 비타민C 발라봤거든요. 그런데 잠깐 아주 약간 좋아졌을 뿐이지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다시 제 피부로 돌아오더라고요. 자, 히알루론산은 고분자 물질이라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피부 속으로 밀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물질들이 피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들도 신나서 피부 속으로 들어갔겠죠? 그럼 우리는 이미 세균 감염으로 죽었을 겁니다. 자, 피부약의 부작용은 심각한가? 제가요 24살에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연예인을 하고 싶은데 얼굴에 여드름이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저 출연해야 되니까 이 피부약 좀 주세요. 전 싼 게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을 그 여드름 안 나는 그런 약을 먹었어요. 주사도 맞았고요. 왜냐하면은 빨리 방송에 출연해야 되는데 피부가 나쁘면 안 되니까. 그런데요,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도 고생하는데 그 피부 여드름 억제제를 먹으니까 몸에 너무 심각한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자로서의 그 역할을 굉장히 타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동물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그걸 억제제를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정말로 이 부작용이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피부과에 가셨을 때 이 약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부작용들을 얘기를 해주겠죠? 그거 아시고도 드시고 싶으세요? 만약에 저보고, 이거 여드름 치료하는 거 주사 먹고요, 약 먹고요,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랬으면, 그렇게 되시면, 굉장히 남자한테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 했으면 전 절대 안 먹었죠. 여드름을 다른 식으로 치료했지, 그 남자한테 안 좋은 약을 제가 먹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약을 팔아 먹어야 되니까. 물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대답하지 않았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꼭 물어보십시오. 이 약이 무슨 부작용이 있습니까? 머리 나는 약 이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들은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물어보십시오.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잠을 푹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잘못된 상식, 뭐 기름기나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뭐 여드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과 약을 드실 수 있다면 드시는데 그 약에 부작용이 있다면 꼭 물어보시고 그 부작용을 생각하시고 약을 드시는데, 제 생각에는 약을 드시더라도 아주 짧게, 아주 조금만 드시는 게 좋지, 꾸준하게 오랫동안 드시면 저처럼 고생할 수 있으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부에 헛돈 쓰지 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스마일 코리아 TV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